입학하기 전에 학교 교본부를 들러서 인류학이 어떤 학문일까 궁금해서 막 그 책 같은 거 들춰보고 그러다가 딱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는데 인류학은 사람을 어른으로 만드는 학문이라는 그런 문구를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보니까 정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인류학이란 걸 딱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학문 이름이 인류잖아요. 그래서 제 관심사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사람보다 이제 사람이 아닌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인류학과를 눌러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과목 개설 목록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생태인류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열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생태인류학이라는 게 있네? 이게 뭘까? 라고 해서 그 네이버에 생태인류학을 검색을 해봐서 지식백과를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제 관심사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인류학을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인류학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랑 적성이 잘 맞는다고 느끼고 학문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좀 사연이 긴데 첫 번째로는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외고를 편입했을 때 시험을 보고 느꼈어요. 성적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성적이 망했을 때 내가 어느 과를 가야지 서울대를 가장 높은 확률로 갈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마침 제 홍대병 스타일도 맞아서 주변에 인류학과 안 되냐고 없으니까 인류학과 가야겠다 생각해서 인류학과를 고1 때부터 그래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2 때는 언어인류학 쪽으로 해서 쭉 풀었죠. 그래서 원래 언어학을 하려고 했으니까 언어인류학으로 쭉 풀면서 그때 무슨 이상한 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있는 소수민족 연구 이런 거 하겠다 이러면서 생기부랑 자소서를 그렇게 점철을 해놔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낮았지만 그렇게 뒤집어냈다. 아버지는 상경계를 가야지 라고 했었고 어머니는 외고 전학 간다니까 이과를 가야지 라고 하셨지만 잘 설득을 해냈죠. 그냥 인류학 얘기만 엄마 아빠 만났을 때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질리게 만들어서 인류학과로 지원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원서료를 받았고 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 시점이긴 한데 무려 4년 전이다. 이번 기회에 좀 저는 좀 간단했는데 원래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뭔가 사회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질적 연구 방법을 좋아해서 뭐 인터뷰 이런 거 참여 관찰도 알게 된 다음부터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스럽게도 인류학이 그걸 좀 메인으로 다루다 보니까 아 인류학과란 학문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죠? 몰랐네요. 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원래 대학교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대학 입시에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생기부를 위해서 일단 활동은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활동을 하다가 논문을 우연하게 한 편 읽었는데 그게 강윤희 교수님 논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다. 내가 다른 논문들은 그냥 노잼이었는데 인류학 논문은 좀 재밌다. 그래가지고 강윤희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학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나중에 뭐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서 뭐 농부에
꿈을 이제 이어가든 말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 입시에 다시 뛰어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류학과에 오게 됐습니다. 인류학과만 땄어요. 저는 대학원 공부부터 이제 인류학을 시작했는데요. 학부 전공은 독일어랑 영어 통번역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가 아니고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정량적인 고전적인 언어학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제 딴에는 약간 통번역을 공부하는 게 약간 사회문화적인 사용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통번역 수업에서 에드워드 홀 아세요 혹시? 인류학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네. 그 팬데믹 때 그 사람 개념이 갑자기 막 확 떠서 그랬었는데 그 사람 에세이를 우연히 읽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리니까 한번 대학원이란 곳에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공부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2012년도에 제가 석사를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저는 학문을 위한 학문만은 좀 하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가만히 저희 이제 항상 배우는 안락의자, 학자 이런 게 되고 싶지 않았고 뭔가 인류학을 하면 이론이나 뭐 실천이 합쳐진 좀 융합된 학문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학자보다는 뭔가 활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인류학의 매력을 느껴서 박사과정 인류학에 온 것 같아요. 오히려 중상층이나 하위층에서는 정말 너가 이걸 할 수 있겠어? 만약 싫다면 그 미래가 없다. 차라리 그냥 공부를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범용성 높은 걸로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진 걸 또 봤었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부모의 계급이 자녀에게 그 어느 정도 선택의 폭에 그냥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리스크에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요즘 학생들이 그 대학을 진학할 때 이제 거치게 되는 과정과 내가 그 시절에 거쳤던 과정이 좀 사뭇 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개인사적인 배경이 또 있어가지고 환경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에 가서 무언가를 전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 되게 잘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계열에 지원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학과를 가는 거였고 저도 그냥 뭐 아마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뭐 이중적으로 굉장히 낯선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하나는 대학 생활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거에서 이제 생겨나는 뭐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시국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하게 되는 고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얼마나 그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갖다가 던져준 학문 분야가 인류학이었던 것 같아요. 인류학 개론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선을 돌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생각으로는 일단은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첫 단추에 해당되는 답이라도 얻기 위해서 인류학 공부는 하고서 대학을 졸업하자라는 생각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전혀 무슨 내가 인류학을
대학원 내지 그 이상의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냥 끌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고 그래가지고서 인류학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도 가고 뭐 유학도 가고 뭐 교수까지 된 거지만 하여튼 아까 질문하셨던 대학교 1학년을 다니던 시점 그리고 2학년 때 인류학과를 선택하던 시점에 저에게는 인류학자로서 산다는 거 하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3학기를 했는데 제가 3학기를 보여드려야겠습니까? 3학기간 교수를 꿈꿨으나 살짝 안 되겠다 싶었던 건 인류학이 싫어서가 아니고 공부가 나한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류학이 5점이 아니라서 교수를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5점 만점 5점이 아니라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를 좀 알게 됐어. 저는 인류학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류학 근데 놀면서 공부하기 제일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노는 것도 여러 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걸 노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있죠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인류학과에도 있고 이제 서울대 여러 그렇죠. 뭐 여러 곳에 있으니까 정말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뭐지? 소인가? 이거 그다음에 시하고 이게 쓰고 이게 쓰고 이게 시.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송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어과였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름 쓰는데 여러분 알아보면 더해요. 여러분 이거는 바고요. 이거는 타고요. 그건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싸고요. 이거는 N이에요. 눈. 인류학과 하는 반이란에 대해서 제 대답을 하자면 가족이죠. 가족인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명절날만 보는 가족들이 있어. 그치. 그쵸? 뭐 가족이라고 다 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인류학과는 가족이에요. 명절만 보는 가족이다. 근데 그 가족 중에서도 친한 가족이 있고 그렇죠. 명절만 보는 가족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친해지려고 아등바등 노력도 해보고 또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못 나가도 보고 참가도 못 하고 또 오랜만에 명절 마냥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자리도 하고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제가 1학년 때가 코로나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학년 때 오히려 단체로 만날 유인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사실 1, 2학년 때는 다들 뭔가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뭐 군대를 어차피 군대는 미루면 되는 거고 교환도 나중에 가는 거니까. 근데 3학년이 되니까 한 학기에 두세 명씩 떠나는 애들이 생기니까 이제 학기 말에 다 같이 쫑파하자라는 뭔가 단체로 만나게 되는 유인이 조금 더 많아진달까? 뭔가 저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막상 만나면 마냥 신나진 않는? 막상 만나면 이제 다들 요새 깨닫고 있는 거는 다들 만나면은 뭐 먹고 살지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3학년 친구들은 뭔가? 인류학과가 사실 뭐 다들 복전하러 떠나고 뭐 대외 활동하러 떠나고 외국 가서 여행하고 이런 친구들 많지만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치. 언젠가 한번 돌아오고 다시 자기 할 일 찾아가고 이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뭐 또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는 바는 가족과 같다. 뭐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다. 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저한테는 제가 박사 이제 논문 끝내고 거의 생업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는 재미있는 작업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학생을 끝자락에 가면서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연구를 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재밌고
남들한테도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하는 그런 과업이 저에게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재미를 느끼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인류학이 사람들의 흥미를 느낄까? 소위 셀링 포인트라고도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알면은 제가 여기 있지 않겠죠? 미래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알고 있기를.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인류학은 재미를 주는 학문이고 남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다. 저는 그 젊은 날에 그 뭔가 어떤 거 하나 공부하고서 대학을 나선다고 한다면 그럴 때 공부할 만한 그 학문으로서 인류학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제가 인류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도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 내지 첫 단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류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도 그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공간적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고 그 엄청난 어떤 그 시야를 가지고서 동시에 인간 삶의 그 무수한 디테일들을 무수히 다양한 측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독특한 학문이에요. 이런 멋진 학문을 갖다가 해보는 것은 정말 절대 후회치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인류학을 공부를 하면서 세상은 완벽하지 않구나.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있어서도 좀 더 성숙해졌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선도 조금 더 올바라지고 올곧아지게 만들어준 그런 학문이 인류학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인류학이 정말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하는 학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